21세기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 주소. 잘못된 성문화와 의식에 대한 해결 방법 도대체 없는 걸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성문화를 위해 성매매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성매매요? 그거 돈 주고 선거를 거잖아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성접대 문화가 문제가 아닐까요?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로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크게 발전됐고 또 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의 절반 58.5%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실시한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연간 성구매 건수는 약 9,400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통계네요. 그렇습니다. 접대를 위해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해외 출장 중에 또 안마하러 갔더니 기러기 아빠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등등등등 참 변명도 다양하고 많은데요. 이렇듯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리고 사회적 범죄 행위다라는 국민의 의식은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63.3%인데요. 남성이 47.8%, 그리고 여성이 80.9%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참 격차가 크죠? 자, 성매매. 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성매매 제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성매매를 하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섰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못 해봤냐고. 같이 집장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알고 보니 성구매자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접대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은 편하게 또 이해하게 되고 남자들이니까 이 안마 실수도 가게 되면 통하잖아요. 저도 알죠. 그거 잘못하면 걸리는 것도 알고 사실상 보기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거래처 사람들만 들여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꼭 뒤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또 한 사람의 성구매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먼저 경험했던 남성들이 이용 후기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업소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여성이 알고 생김새라든지 몸매를 갖다가 상중하 이렇게 평가에 올려놓던 건 기본이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일반적으로 성구매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안정되고 학력 수준이 높은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존스쿨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혼 직장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은 22.1세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특정 부류 사람들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남성 중심의 왜곡된 사회 문화, 유흥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다들 아심 많은 분들이 왜 이러실까? 그래서 또 찾아봤다. 성매매 어찌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인터넷 등의 발달로 변종 성매매가 늘어가는 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마음만 먹고 싶어서 차근차근 뛰어놓고 있으면 자기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얼마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몇 분 만에 엄청 많이 와요. 이 밖에도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화방, 안마시술소,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에서조차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진 PC방은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또 한 가지, 바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인식이었다. 사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걸 아는데 성인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다 큰 성인들이 서로 원해서 합의하는 건데, 그리고 뭐 노래방 2차, 뭐 안마방 이런 걸 접대다 뭐다 해서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범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나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성매매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요, 이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 도대체 무엇인지 성매매 제로가 살펴봤습니다. 성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성구매를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 괜찮을까? 말도 안 된다.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류도 많다. 남성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 갈등 해소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다양한 오락 활동을 한다. 특히 직장 동료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술 문화, 놀이 문화에서 여성을 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을 놀이 도구로 삼는 일, 물론 말이 안 된다.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의 인식 중 하나로 성은 소비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 말 안 된다. 또 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접대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남성의 성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성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남성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누구나 이 성매매 방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요. 성매매 알선 같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돼 있는데요.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달리 성구매자와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없는 주말이 무료한 김 씨. 시간이라도 때울 겸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고등학생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 씨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용돈을 줄 테니 만나서 같이 놀자는 조건 만남을 제안해 본다. 그런데 김 씨의 농담에 마음이 상한 상대는 채팅방을 나갔고 김 씨 역시 채팅이 지겨워져 접속을 끊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집으로 인근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와 있다. 죄명은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정말이지 황당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을 더듬어봐도 도대체 제가 무슨 성매매와 연관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상당수의 성매매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정도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0년, 즉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보통 미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수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주요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수 권유를 받았을 때 클릭 한 번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센터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된 글의 성매매 관련성 여부를 경찰에서 판단하여 만약 그것이 성매매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진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성적 농담 한마디도 성추행이 되고 성매매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새로운 성매매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의 인터넷 성매매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김 씨의 죄명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100만 원 벌금형 확정. 오늘도 채팅 매니아 박구는 인터넷 채팅 삼매경에 빠져 있다. 며칠 전 알게 된 채팅녀와 제법 가까워졌나 보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저장하는 걸 보니 그녀의 번호를 딴 모양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친구와 술을 마시는 박군. 드디어 채팅녀에게 전화가 왔다. 그런데 자신과 친구가 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란다.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두 커플은 합석을 하게 되고 거나하게 취한 두 커플은 모텔방을 2개 잡아 각각 방으로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간다. 큰일이다. 저는 성매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같은 건 준 적 없어요. 그저 잠잘 데가 없다고 해서 재워준 거거든요. 물론 방값도 제가 계산해줬다고요. 잘 것 없는 애들한테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자, 지금부터 자신의 죄명을 똑똑히 알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잠잘 곳이 없던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모텔비가 불과 2, 3만 원 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는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중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면서 PC방 비용을 대신 내주고 모텔비를 지불한 것도 성매매 대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군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길동 씨. 인턴 3개월째에 들어서며 나날이 익혀가는 업무는 즐겁기만 하나 그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회식 자리. 길동 씨의 상사는 회식만 하면 2차부터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성매매 업소로 향한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돈으로 성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기분 나쁜 길동 씨로서는 회식 때마다 상사의 성매수 강요가 가장 큰 스트레스다. 아휴, 제가 성매매 업소 출입이 싫다고 하면은 부장님은 막무가내로 끌고 가세요. 상사라는 직위를 내세워가지고 그 반 협박을 하듯이 해가지고 가시니까 결국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될 텐데 진짜 저는 업무 스트레스보다 이런 회식 자리가 더 큰 스트레스예요. 정말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부장님 때문에 지금은 여기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 외로 성매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접대 문화로 인해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접대, 회식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성접대 문화는 청소년 성매매 노출의 문제라든가 성범죄 증가, 인권 침해, 가족 파괴, 성병 등 건강 위험, 성산업 규모 확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 성접대로 인해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된 성매매 여성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사 탓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는 길동 씨. 하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행한 길동 씨. 피해자라고 외쳐도 당신은 유죄. 일병 휴가를 나온 홍일병. 같이 휴가를 나온 선임의 권유에 안마 시술소로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앞불사 불시에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되어 증거 사진을 찍히고 조서 작성을 받게 되었다. 민간인도 아닌 군인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홍일병.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들 휴가 나면 안마 시술소나 집장촌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 한구석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이라 사회통념상 묵인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군인은 성매매 방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일병은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군 헌병수사계에서 신병을 인도받게 된다. 홍일병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군법으로 위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휴가나 외박 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휴가나 외박은 취소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육군교도소로 이송 조치된다. 벌금형일 시에는 최소 4박 5일에서 최대 9박 10일간 영창에서 보내게 된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터 육군교도소나 영창을 다녀올 시 그 기간만큼 제대가 늦어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법 앞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 성매매 사범 홍일병 100만 원 벌금형
구박실의 영창에 확정.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성매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이 농담처럼 권유만 했어도 죄가 된다는 사실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빨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 스스로 오해와 편견은 없었는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요.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성매매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도를 시도한 국가들이 거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여성을 보자. 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인신매매가 활성화되어 국제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태다. 이렇듯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를 감소시키고 인권 침해 문제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말은 성구매자의 입장을 반영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는 심각한 남녀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욕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 다만 성의식에 대해 잘못 교육받은 남성들이 성욕을 핑계 삼아 성매매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는 악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성매매라는 행위를 통해 무시되고 억압되며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 때문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돈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지옥이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는 몰래 도망치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정말 끔찍 그 자체죠. 또 일단 돈을 지불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그 기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하는 사회의 악일 뿐이에요. 국내에서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해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지나친 오해는 절대 금물. 성매매 합법화는 일방적인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여 공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의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 낭비에 국가 인지도 및 경쟁력도 낮아진다. 성매매 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성매매 합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처럼 씩씩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익숙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매매 후의 후유증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성매매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베트남 참전 군인이나 걸프 참전 군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구타, 착취를 당하면서 신체적 건강 상실은 물론이고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모멸감, 또한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 아니라 이성적 가치 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건강한 자아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청소년 성매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매매 근절,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보이고 있죠. 그럼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당면 과제는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지만 이 무엇보다도 성의식과 성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식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 구조와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새롭게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은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성적대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성매매는 사회 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면서 합의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매매는 자신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식, 나부터 제대로 알고 변화의 의지를 가질 때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성매매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성매매 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